자,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교재는 다 받으셨죠? 네, 교재 이거 오래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원래 원고는 2달 전에 줬는데 이게 칼라르다 보니까 수정할 게 되게 많나 봐요. 사진도 그렇고 이제 저작권 관련된 것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일단 요게 교재 보시면 2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일단 페이지가 152페이지인가? 152페이지까지가 이 이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53페이지부터가 여기 파트 공부하고 요거랑 관련된 지문하고 기출됐던 지문들하고 그 153부터 뒤에 쭉 나와 있는 거는요. 확인 문제, 기출 문제입니다, 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기출 지문이라고 써 있죠. 찾았어요? 응. 걔네들 다 기출됐던 지문들인데 옆에 초록 색깔은 회차하고요. 몇 회 때 나왔다. 근데 틀렸던 지문도 맞게 했고요. 맞는 지문 그대로 넣었어요. 다 옳은 지문들이기 때문에 자주 읽으라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지문은 처음에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외우게 되기 때문에 맞는 지문을 자주 봐서 익숙해지는 게 더 중요해서 맞는 지문으로 쭉 해놨어요. 쭉 해놓고 그 최근에 18회, 19회부터 한 10년 정도치 이상 관련된 지문들, 그 파트 관련된 지문들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2가지만 해도 일단 기출 문제랑 이론은 다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맨 앞에 보시면 예, 목차 이거는 볼 거 없고요. 예, 맨 앞에 거기 6페이지에서 지난주에 책 없을 때 6페이지에서 어디까지 했냐면 도시군 기본계획 해가지고 15페이지까지 했던 거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럼 지금 16페이지로 가시면 돼. 페이지 16페이지 가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이거 나올 거예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거 이렇게 했고 우리가 11월, 12월 달 강의 혹시 동영상 올려져 있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죠? 지난주랑 이번 달에 처음 오신 분 몇 분이나 되세요? 2분? 3분? 4분, 5, 6, 7분? 요 국토개혁법 관련돼서 중요한 거 테마만 잡아가지고 그 강의를 자세하게 했었거든요. 그때 기초 초보자들도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서 했었기 때문에 그 강의가 동영상에 올려져 있을 거예요. 그거 꼭 한번 보고 오셔야 돼. 오늘 아마 그거 안 본 사람들 따라올 때 힘들 수도 있어서 그래도 기존에 한 바퀴를 그래도 이런 게 중요한 테마가 국토개혁법이 있구나라고 아는 사람하고 아예 생 없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꼭 영상 올려져 있으니까 시간 뭐 많지 않아요. 2시간짜리로 7개 했으니까 12개, 14개밖에 안 되니까 그 시간 나실 때 꼭 보고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오늘 16페이지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했던 거라서 오늘 만약에 오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건 그냥 정상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앞에는 다 했는데 뒤에 와서 하는 거를 복습을 하는 거라 혹시라도 기존에 거 안 들었던 분들은 이게 앞에 보면 나오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16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행정계획 공부할 때 광역, 기본, 종합 요 3글자 나오면 넓게 짠다, 기본적인 방향 잡는다, 종합적으로 잡는다 해서 얘네들 이 글자 들어가면 다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했고 비구속적 계획은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는 계획들이라서 만약에 특정한 도시에서 여기 도시의 방향 잡는 뭐 도시 기본 계획을 짠다. 그러면 방향 잡을 때는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인데 수립하는 사람을 수립권자라고 했고 승인하는 사람을 승인권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립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여기 해당 지역에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하는 거 기초조사. 기초조사 한 다음에 얘는 의협심이었어요, 심협이었어요, 협의심이었어요. 의협심. 그럼 의가 뭐였지? 의견 청취. 여기서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데 주민 의견을 듣는 형태가 구속력이 안 들어가면 굳이 보여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주민 관계 전문가를 모아놓고 한번 들어본다 해서 우리 뭐라고 그랬죠? 공청회. 여기는 공청회로 돼 있고 공청회 할 때 인구가 30만 도시인데 2명 왔어. 이걸 다 의견을 들었다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주민이 안 오면 대신 어디 의회 의견? 지방 의회 의견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공청회로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는 거를 이걸 우리 의견 청취라고 하고 수립이 돼서 이 안을 작성했으면 윗사람한테 승인 신청하면 이제 내가 이걸 도장을 찍는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다. 그리고 이 도시 옆에 있는 다른 도시들의 장들하고 얘기는 해봐야 되니까 뭐죠? 협의가 끝나면 의협심, 심의. 그래서 심의기구 이름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건 도시계획위원회고요. 건축법 가면은 건축위원회라고 나오고, 주택법 가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고 그러고, 농지법 가면 농정심의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별로 관련된 부서별로 심의기구가 달라요. 근데 지금 우리 국토개법 하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승인해서 도장 찍었어. 찍고 난 다음에 알려줘야 되니까 효력이 없을 때는 우리는 공고한다고 그래요. 승인하고 나서 공고해서 알려라라고 하고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인데 이게 대표적인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지난주에 한 거고 도시군 기본계획 한 거야. 근데 이거 안 들어간 단어가 있어. 그럼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금 현재 광역이랑 종합이랑 기본이라는 표현 없으니까 얘는 나랑 관련 있는 계획이다.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의 반대 개념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구속적 계획입니다. 구속적 계획이란 뜻은 이 계획이 짜졌을 때 그 해당 내용과 관련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해서 규제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결정이 되면 나한테 직접적인 효력이 있다 해서 이걸 구속적 계획이라 하는데, 얘는 수립이란 표현을 보다 무슨 단어를 더 많이 써요? 이반. 수립이란 표현하고 같은 말인데 굳이 구분하자면 구속력 있는 거를 똑같이 말씀을 이게 구속적 계획인지 비구속적 계획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형식상 바꿔 쓴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입안해서 윗사람한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뭐 하는 거예요? 결정 시하는 건데, 그럼 입안하는 사람이 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야 여기 예를 들어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여기 인구가 우리 30만인데 50만까지 한번 만들어 보자. 인구 50만까지 만들어 보겠다 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여기서 짰어. 그럼 50만을 늘릴 거면 개발할 땅을 좀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현재 비도시화 돼 있으니까 여기를 싹 밀어가지고 도시로 좀 개발해서 이렇게 해서 해당 지역 구획 정리한 다음에 이 토지를 분양하는데 현대건설한테 분양하면 현대아파트 지면 되죠. 네. 여기 만약에 이 상업지역이야. 상업지역인데 분양을 했는데 롯데에서 매입을 했어요. 그럼 뭐 들어가겠네? 롯데마트 아니면 뭐 롯데백화점 들어가겠죠. 그럼 얘네들이 여기다가 건물 짓는 거는 개발 사업이 아니라 얘는 건설 사업이거나 건축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구획을 정리해서 밀어버려야 돼. 그러면 기존에 살던 사람이 돈 받고 나가야 되죠. 수용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럼 이런 거 구체적인 거는 얘는 방향만 잡았고 인구 얼마로 만들겠다. 그럼 50만 원 만들려면 구체적으로 이제 개발 용도로 바꿔야 되고 개발 사업하는 절차를 결정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 구속적 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하겠다. 그럼 해당 지역 기초조사 여기서 했거든요. 광역도시계획 할 때도 했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할 때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대로 갖다 쓰면 돼. 얘도 기초조사 하고. 근데 얘는 직접적으로 여기 기존에 살고 있던 이 사람을 내보내야 돼. 쫓아내야 돼요. 그럼 내가 나중에 내 땅을 잃어버리는 거야. 보상금 받고 나가야 돼. 그럼 얘는 구속력 들어오는 거니까 이 안을 들어보면 안 되고 이 안에 대해서 지금 보여줘야지. 보여준다고 해서 얘는 공청이라고 안 하고 주민 공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법에서 공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와서 직접 공적 장부 열람해봐. 구속력 들어가는 건데 의견 있으면 의견 제출하면 타당하면 내가 반영해서 다시 그 계획에 넣겠다. 그래서 공람할 때 안 오니까 어디 의회 의견 들어야 돼? 지방의 의견. 이건 순서는 똑같은데 공청회가 요거로 바뀐 것뿐인 겁니다. 그럼 이방권자가 보내면 뭐부터 한다고 했죠? 협의하고 나서 심의. 그럼 협의 심의에서 결정권자가 결정이 됐어. 자, 이방권자가 결정 신청하면 협의 심의에서 결정되고 나서 야 우리 도시개발 사업 여기까지 할 거야. 이렇게 해서 결정이 딱 되면 이 땅 소유자는 내 땅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다가 빨갛게 표시해줘요. 이렇게 해서 결정됐다고. 그걸 우린 지형도에 고시해 주는 거라서 지형도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정 고시를 할 때 일단 결정이 됐는데 요거에 따라 뭐도 그려줘라. 지형도면 작성해서 요 고시하잖아요. 요때 효력 발생하게 하겠대요. 요때부터는 개발 들어갈 거니까 넌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 현재 네가 건축물 지려고 해도 이제는 우리가 확정을 했어. 도시개발 사업 하려고. 그럼 여기는 개발행위 못 해요. 그래서 요거를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써요. 그럼 이제 요 순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주에 한 거는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했으면 방향 제시했으니까 이제는 집행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요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가볼까? 자, 봐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 종합 기본 없잖아. 그럼 얘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 있는 계획 맞죠? 구속력이 있는 계획으로 하나 도시를 대상으로 얘를 어떻게 만들 건지, 어떻게 보존할 건지, 보존부터 개발에 이르는 모든 계획을 짜는 걸 우리 입안한다고 해요. 입안하는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하는데 구속력이 들어가니까 요거 아까 계획을 짜는 걸 뭐라고 그랬죠? 입안하는 사람을 입안권자. 이 사람 윗사람한테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윗사람한테 결정 시청하는 거야. 그럼 결정권자한테 결정 시청하는데 그럼 입안권자가 하는 일은 이 앞에 것만 하는 거야. 제일 먼저 아까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하는 거 기초조사예요. 예, 기초조사 한 다음에 구속력 들어간 거니까 와서 보라고 주민 뭐 시켜요? 공람할 때 안 오니까 어디 의회 의견 들어라? 지방의회. 그래서 요 세 단계는 이 입안권자가 하는 건데 지금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기초조사 밑에 보시면 화살표가 와서 광역도시계획엔 없었는데 얘는 예를 들어서 도시로 개발하겠다, 뭐 도로를 깔기로 결정했다, 개발하려고 결정했다 하면 그 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개발을 하려고 했더니 맨날 뭔가 재해가 일어나고 있고 주변 환경이 너무 좋은데 저걸 굳이 도로를 깔아가지고 이 주변 환경을 훼손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래서 얘는 기존에 했던 거 토했다 그랬죠. 할 거 많은데 또 하라고 해서 토했다 해서 토지 적성 평가랑 재취약성 분석을 하는데 검토를 하는데 얘는 구체적으로 땅 파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환경 파괴도 봐야 돼요. 그래서 토했다 한 장 학원 내에서 환이 뭐였어요? 환경성 검토 이거 추계되는 건데 이게 도시군 기본 계획은 없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만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도로를 만약에 설치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거를 결정하는데 여기 해당 지역이 토지 적성도 봐야 되고 재취약성도 봐야 되고 환경성 검토도 하겠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럼 기초조사 했으니까 공람할 때 공법은 다 며칠 이상 공람 기간 준다고 그랬지? 14일이야. 그러니까 아예 공법은 6개의 법이 뭉쳐 있다 보니까 공람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와 여기저기서. 근데 전부 다 14일 이상 공람해라라고 다 돼 있는데 이게 14일이 아니라 30일인 게 2개가 있어요. 걔는 나중에 정비법 가면 배울 건데 그냥 지금부터는 야, 공람 나오면 다 며칠 이상 준다. 14일. 여기서 말하는 14일은 그 공휴일을 제외한 거예요. 그래서 빨간 날을 제외한 날짜야. 그래서 14일 이상 공람을 하는데 정관장은 항상 정관장 하면 떠오르는 거 뭐예요? 정관장 하면 항상 떠오르는 거. 홍삼. 예, 홍삼. 그래서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만 30일로 돼 있어요. 나중에 정비법 가면 정비계획 구체적 계획이라고 해서 정비계획이랑 관리처분계획은 14일 이상이 아니라 며칠로 돼 있어? 30일. 그래서 저건 나중에 따로 외워야 돼. 예. 그래서 앞으로 공람 나오면 다 며칠 이상? 14일 이상. 근데 정관장은 뭐야? 홍삼 30일. 정이 뭐예요? 정비계획. 관이 뭐야? 관리처분계획. 아직 안 배웠지만 걔 둘은 나중에 나오면 14일이 아니라 며칠로 나온다? 30일. 요거 2개 외우고 모르겠으면 다 14일 찍으시면 돼. 시험에 3번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14일 이상 공람 기간 주고 그때 가서 의견 제시하고 오면 얘네가 통보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가 기간 안에 의견 제시하면 야, 네 받아줄게 안 받아줄게라고 60일 안에 통보해 주면 돼요. 그래서 좀 약간 억울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방의 의견 들을 때 지방의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기간은요 다 30일로 돼 있어요. 30일 안에 의견 제시해라. 30일 안에 의견이 제시가 안 되면 의견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로 보겠다 이렇게 돼서요. 근데 그걸 듣고서 지네들이 통보하는 건 이거 지네는 또 60일로 해놨어. 그래서 통보 나오면 다 며칠로 돼 있어요? 통보는 60일로 돼 있어. 우리한테 지방에 의견 제시할 때 며칠 안에 의견 제시하세요? 30일. 협의할 때 의견 제시하는 거 30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견 제시하는 기간은 며칠밖에 안 주고 30일밖에 안 주고 지네가 우리한테 통보하는 건 60일이다. 이걸 억울하다고 생각하셔야 돼. 나중에 하면 30일하고 60일 바꿔서 내거든요. 의견 제시는 며칠 안에? 30일. 지네가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건 60일. 예, 그래서 요 기간 안에 의견 제출한 다음에 입안권자가 지방의 의견도 들었고 주민공람 의견 들었어. 그럼 이제 안 세우겠지. 해당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서울시 계획 짤 거고 김포시는 김포시 계획 짤 거란 말이에요. 그 계획을 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단어로 써 있어요. 이걸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라고 그래요.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된 도면과 서류 일체를 도서라고 해요. 그거하고 계획 설명서 작성해서 윗사람한테 보내. 그럼 이 사람이 결정하기 전에 이 도로 설치하는 게
A시 계획을 짰는데 옆에 도로라는 게 옆에 있는 시도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 B 시장도 지금 현재 관련이 있으니까 이거 그냥 결정하면 안 되니까 다른 행정기관장하고 뭐도 해봐야겠구나. 협의. 그래서 협의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협의하고 나서 이 결정권자하고 이방권자가 예를 들어서 김포시잖아요. 그럼 김포시는 누가 계획을 짜는 거예요? 김포 시장이 짜야 돼요. 그럼 김포시장 윗사람은 경기도지사. 그럼 경기도지사한테 결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전공이 뭘 것 같아? 김포시장 전공이 뭐야? 경제학과? 법학과예요? 설마 도시계획과는 아니겠지? 그럼 도시계획 아니니까 전문가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전문가 아닌데 이 사람이 결정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아까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심각하게 의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심의. 그럼 그걸 도시계획 관련돼서 위원을 25명에서 30명 정도로 위촉을 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를 도시계획위원회라고 그래요. 뭐라 부른다고? 도시계획위원회. 그럼 이게 만약에 지자체장입니다. 지자체장이면은 지방에서 해야 돼요? 중앙에서 해야 돼요? 지방. 그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결정한 다음에 고시하면 되는데 이거 아까 결정이 됐다라고만 알렸을 뿐이지 우리한테 안 보여줬거든요. 아까 보여주는 거 뭐라 그랬지? 지형도면. 그래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다가 야 여기 현재 도로가 이렇게 결정됐어. 근데 내 땅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난 지형도면 보고 내 땅에 한 절반이 뭐로 들어갔네? 도로로 들어왔으니까 절반 들어간 부분은 나중에 뭐가 될 거고 수용이 될 거고 나머지는 내가 개발해도 되는 거죠. 이걸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면 효력 발생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하게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근데 시험장 가면 지형도면 고시함으로 효력 발생한다를 지형도면 고시일의 다음날 발생한다, 5일 후 발생한다, 아니면 결정 고시한 때 발생한다. 그래서 틀리기 많이 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현관펜을 해놓은 이유는 요 단어 갖고 틀리게 한다는 뜻이에요. 말뜻 이해되세요? 네. 지형도면 뭐한테? 고시한테. 그럼 고시가 되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 행위제한 들어가. 여기서는 잘 봐요. 여기 요 땅 부분은 이제 도로가 된 부분이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 땅이 절반이 들어가면 보상금을 많이 받고 싶어요? 조금 받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으세요? 많이 받고 싶잖아. 어떻게든 많이 뜯어내야 돼. 그럼 거기다가 뭐 하면 되지? 건물 짓고 형질 변경하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짓을 할까봐 결정고시 되는 순간부터 금지시켜버려요. 금지시켜버리니까 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근데 결정되기 전에 나 이미 하고 있었어. 그걸 못하게 해야 돼? 이건 하게 해야 돼요? 이거 해야지. 이미 권리를 득한 사람이니까 보호해줘야 돼요. 그걸 이미기 득할 듯 권리권에서 기득권은 뭐 해줘라? 보호해줘라. 그래서 행위 제한이 들어가더라도 이미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할 수 있어. 그래서 계속 가능하게 하는 걸 우리나라 공법 전반에 다 깔려 있어요. 뭐가 결정돼도 이미 하던 애들은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규제가 되게 센 것들은 하나의 절차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용도구역 중에 규제가 제일 센 것 중에 하나가 시가와 조정구역이거든요. 무슨 구역?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있어. 요 두 놈 같은 경우에 결정이 되면 얘가 착수하고 계속 있었어도 너 하고 있는 거 나한테 얘기 좀 해라. 3월 안에 신고하라고 돼 있어요. 3월 안에 뭐 신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시수삼신이라고 그래요. 시험에 언급하는 거는 제가 외우라고 자꾸 그 암기 코드 얘기합니다. 시수 뭐요? 삼신. 시가와 수사는 결정되더라도 그냥 할 수 없어. 걔네들은 하던 애들은 뭐는 하고 해야 돼? 신고. 그걸 30일 내야 돼요? 3월 내야 돼요? 3월 내야 돼. 그래서 시수 삼신인데 시험에서는 저걸 30일로 꼬셔요. 왜 30일로 꼬시냐면 뒤에 가면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 배울 건데 거기는 30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3월로 돼 있어.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헷갈리겠구나 해서 내는 거지. 그래서 시수 뭐야? 삼신.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고 지형도면 그럼 누가 그릴 거냐로 가야 되거든요. 지형도면 누가 갈 거야? 그러면 일단 기초조사를 누가 했냐를 찾아야 돼요. 기초조사 이방권자가 했어요? 결정권자가 했어? 이방권자 그려야지. 이걸 외우는 게 아니지. 기초조사 네가 했으니까 네가 그려봐. 그래서 이반한 자가 지형도면은 그리는데 여기서 급수가 우리가 도시 그러면 어디라 했죠? 도시. 특광, 특특, 시군이잖아.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은 누가 짜는 거예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짜요. 원칙이야. 그래서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짜는데 여기서 급수가 낮은 애들이 누구라서? 시장, 군수. 그래서 여기 입안한 자가 작성은 하지만 야 너 시장, 군수 너는 도사한테 너가 그린 거 확인 좀 받아와라.
그래서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승인 얻어야 돼요. 그럼 도지사가 결정된 내용하고 지형도면 대조했는데 착오 없으면 승인해주겠다. 그래서 승인을 얻고 30일 안에 승인해주면 요거 지형되면 뭐 하겠네? 고시한테 뭐 발생한대? 효력 발생한대. 요게 끝이에요. 그럼 이제 요 순서대로 올 건데 그 과정상에서 입안권자 묻는 거랑 결정권자 묻는 거는 어렵지 않아. 왜? 도시군 기본계획과 똑같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 관할하는 누가 짜요? 도시니까 특광, 특특, 시장, 군수인데 영어로 뭐라고 그랬지? only 얘만 짰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집행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국가계획 관련되면 이분이 나설 수밖에 없어. 어느 분 나서야 돼? 국장. 광역계획 관련돼서 같은 도에 있었어. 그럼 이거 광역계획 관련돼서 중요한 거야. 그 시장군수 니네 짜지 말고 내가 짤게. 그럼 같은 도니까 누가 짜겠네? 도지사. 그래서 원칙은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예외, 국장, 도의사가 짜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입안권자라 하는데 법조문에는 항상 높은 사람을 먼저 쓰게 돼 있어요. 그럼 얘를 한꺼번에 줄이고 싶을 수도 있잖아. 예. 그럼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국장. 그리고 시, 도지사, 시장, 군수죠. 그래서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이게 법조문에서 항상 주어로 나와요. 얘를 이렇게 원칙 예외로 쓰지 않아요. 법조문에서는 그냥 국장, 시도, 시장,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위반할 때 급수가 제일 낮았던 누구만?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결정 시청하는 거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본인이 해. 그래서 시, 도지사가 하되 요 시장 중에 인구가 얼마 이상인 시 또 있죠? 50만 이상의 시는 큰 시라 권한 너한테 줄게. 그래서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 하고 이 50만 이상의 시 대도시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하겠다. 그래서 여기 시도 대장이 원칙인데 이게 개정되면서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중에 도시군관리 내용 어떻게 돼요? 그럼 용, 개, 기, 도, 지, 도복 입고 나타났다 그랬어요. 용, 개, 기, 도, 지가 뭐죠? 지구단위계. 요 지구단위계 요거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빨리 시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빨리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시장 군수가 위반하게 되면 윗사람이 도지사라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 이거 지구 단위만큼은 시장 군수 네가 위반했으면 네가 결정해라. 그래서 개정되면서 시장 군수가 위반했던 무슨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은 요거 결정도 누가 해라. 시장 군수가. 요게 개정돼서 최근에 제일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계획 관련된 것만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여기 지구 단위계 구역 지정하는 거, 용도지구 폐지되면서 지구 단위 대체하는 거, 지구 단위 수립하는 거는 전부 다 요거 관련된 내용은 시장 군수가 위반하면 결정도 누가 한다. 시장 군수가. 그래서 여기 시장 군수가 위반하면 원래 도지사한테 가는 건데 요 내용일 때만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가 요 화살표는 요거일 때만이란 뜻이에요. 내가 그 화살표 그린 거는 헷갈릴까 봐 다 표시해 드린 거야. 하나 더. 그럼 이방권자가 시도 특광 특특 시장 군수니까 예외 시도의사 예외 시도의사 대장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인데 여기서 국장이 위반하면 누가 결정해야 돼요? 국장이지. 그래서 국장이 위반한 건 누가 결정해라? 국장. 그래서 국장이 위반한 계획은 국장이 결정해야 돼요. 글씨 좀 안 보이면 확대 좀 해볼까? 본인이 위반했으니까 결정도 누가 해야 돼? 국장이. 용도 구역 중에 규제가 제일 센 놈이 하나가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개발 제한 구역은 시도가 권한이 없어 아예. 개발 제한 구역 지형 자체만은 어느 분만 해라. 국장.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국장만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가와 조정 구역은 원래 시도의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국가계획 관련이 돼서 이거 안 되겠다 하면 요거는 그때 요 단서가 붙어요. 국가계획 관련돼서 연계돼서 지정하는 거다. 그럼 그때는 누가? 국장이 하는 거야. 근데 요 말이 없으면 틀린 말이에요. 시가와 조정구역이 국가계획과 연계돼서 결정이 필요하다면 국장이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거 빼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 파트 있죠. 수산 파트는 국토부 관할이 아니에요. 국토부 관할이 아니라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바뀌어요? 해양수산부 장관. 그래서 요거 수산자원보호구역이란 말이 나오면 국장이라는 표현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해장으로 바뀌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그래서 이방권자, 결정권자까지 됐어. 그럼 여기서 시험에 뭘 이제 언급하냐? 지워버릴까? 그리고 이방권자랑 결정권자 했어요. 그 중에서 시험에 어느 게 잘 나와요? 그럼 일단 내가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나온 게 국장이 위반하는 거 이거 암기하라고 써놨죠. 여지껏
기출로 봤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거는 국장 결정 사유가 제일 많이 나왔고, 그리고 특이했던 게 아까 시장 운수가 위반하면 윗사람이 도의사한테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지구 단위 계획 내용 관련된 거죠. 요거는 시장 운수가 위반해도 결정도 누가 한다? 요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그 정도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주민공단까지는 했는데 요 지방의 의견 청취할 때 여기 얘가 모든 내용을 다 듣는 게 아니라 도시공관리계획 내용이 아까 여기 용계, 기도지, 도보기 요거까지잖아. 요거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은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천천히 하라고 그랬어요. 이 빨리빨리 진행해야 이게 난개를 막을 수 있는데, 야 이거 지방의 의견 듣고 이거 하지 마. 그래서 이 내용은 다 듣는데 무슨 계획만 안 듣는다.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용도 지역 지정하는 거, 지구 지정하는 거, 구역 지정하는 거, 기반인 설치하는 거, 광역시 설치하는 거 다 듣는데 뭐는 안 들어요? 지구 단위 계획 없어서 시험 문제 나오면 지에는 지 없다라고 그래요. 지방의 의견 청취에는 뭐가 없다. 지구 단위 계획. 시험 문제는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획 이방권자가 지방의 의견 청취를 하는 사유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답이 뭐예요? 그래서 지혜는 지 없다로 기억해요. 지혜는 뭐 없다? 지 없다. 지혜는 뭐 없다? 지 없다. 그럼 결론은 요거 기초조사, 주민공람, 지방의회에서 시험 문제 내면 요 세 개 외에는 틀릴 게 없어요. 우리 그 기본서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요, 이거만 2페이지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본서 보다 보면은 헉 하는 거야. 두께 일단 하기 싫어지는 거야. 혹시 그 이번에 처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어요? 눈 이렇게 깜빡 이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또 들라고 그러면 왜 지랄이야, 왜 들라고. 이렇게 한 번만 해주세요. 윙크하라는 얘기 아니라 이렇게 하세요. 또 내가 바라면 안 되잖아. 양쪽 다 해서. 몇 명이나 되나? 윙크 안 할 거야? 윙크 안 한다는 얘기는 다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기본서 나중에 보시면 6개 법 중에 공법 이래요. 제가 타사에서 강의하는 그 학원은 기본서가 나왔는데 그게 800페이지거든요. 근데 그거 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맥이 빠지는 거야. 근데 기본서는 있으면 좋아요. 근데 시간이 없는 사람한테는 걔가 엄청난 부담이라 차라리 버리고 얘만 하면 돼. 우리는 어차피 합격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실무는 나중에 가서 따로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나는 자격증만 따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시험에 낼 수 있는 거는 그냥 요거 딱 3개거든. 기초조사에 추가되는 사항에 환경성 검토 있었지 얘는. 근데 기본계획은 환경성 검토가 없어요. 환경성 검토는 어디에만 있는 거다? 관리계획만 있는 거다. 그거 하나가 이제 키포인트고, 공람할 때 며칠 이상 기간을 주는데 14일. 14일 이상 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면 며칠 안에 결과 통보해 준대? 60일.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거 공람하는 거잖아. 공람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국방상 기밀인 거라. 국방상 기밀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핸드폰을 끝내야 돼요. 끝내야지. 그래서 이거 찍어가지고 이거 SNS 올리면 끝나. 이거 보여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거는 공람해야 된다. 공람 생략해야 된다. 생략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상 기밀로 요청이라는 표현 요게 꼭 있어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 요청을 빼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무조건 요청해야 돼. 국방부 장관이 요청해서 국방상 기밀입니다. 이거 주민 의견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뭐 할 수도 있어요? 생략. 요 빨간 색깔은 생략을 말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건데 생략 사유다 이 뜻이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제가 요거 기초조사할 때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그다음 환경성 검토 추가된댔는데 요거 생략 사유 있거든요. 요거 생략 사유 뭐냐면 현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려는 이유가, 우리 지구 단위 계획 그러면 하늘이 주신 안 했어요? 그냥 들어. 지구 단위 계획이란 거는 난개발 막으려고 요 구역만 난개발 막자고 별도로 계획을 빼서 막 진행하는 곳이에요. 난개발 막자고. 근데 지구 단위 계획 관련된 지역은 대상 지역이 개발할 땅만 대상이야. 보존할 땅은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적용됐다는 얘기는 그 동네 개발할 땅인가 보다 이렇게 인식하면 돼. 근데 개발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도심지 위치한 거야. 도심지 주상공 같은 데 위치한 거야. 그럼 이미 주상공으로 돼 있는 지역은 환경 파괴 다 돼 있나? 여기 나가면 아름다워요 바깥에가? 이미 뭐 환경 다 파괴됐고 뭐 이런 거 의미가 없잖아.
그럼 야 굳이 도심지 위치에서 상업지역이나 옆에 인접돼 있으면 이거 굳이 기초조사 할 필요 없지 않냐. 그래서 요거 기초조사 뭐 해도 된다? 생략. 그리고 개발이 끝나서 나대지가 없다. 요 표현이 뭐냐면 해당 지역을 봤더니 개발이 엄청 돼가지고 우리 나대지라는 게 건물이 있는 땅은 건부지라고 해요. 근데 건물이 없어서 이게 벗고 있잖아. 벗을 낮춰 써서 나대지라고 그래요. 근데 나대지가 없다는 얘기는 다 건물 지었다는 얘기죠. 그럼 환경 다 파괴돼 있고 토지 적성이고 뭐고 검토할 수 없잖아.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주 핵심인데 이런 경우에는 굳이 한다 생각할 수 있다. 요걸 어려운 문제로 틀리게 하려고 할 때 나오는 게 요거거든요. 예. 이게 기초조사 생략 사유가 있고 환경성 검토 생략 사유가 있고 토지 적성 평가 생략 사유가 있고 재취약성 분석 이거 생략 사유가 있어. 1, 2, 3, 4. 네 가지가 생략 사유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공통 생략 사유가 있는데 이게 공통 생략 사유예요. 예. 무슨 생략? 그럼 요거는 시험에 나오면 틀려라라고 내는 거야. 틀려라. 이걸 킬러 문제라고 그러지. 예. 킬러 문제. 그럼 이 문제 공부할래요? 그냥 틀릴래요? 틀리면 되는데 두 개만 알면 다 풀 수 있거든 또 이게. 그래서 난 안 버리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이게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공통 생략 사유니까 얘도 생략 사유고 얘도 생략 사유인데 예를 들어서 기초조사 생략 사유는 여기에다가 추가로 7, 8, 9가 더 있어요. 근데 그 7, 8, 9랑 섞어 가지고 얘 생략 사유 아닌 것 찾아라 할 때 항상 공통 생략 사유 갖고 답으로 하기 때문에 보세요. 지구 단위 구역이 아까 지정하려고 했는데 어디 위치하네? 도심지라는 건 주로 상업 지역하고 인접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있으면 굳이 기초조사 할 필요 없잖아. 환경 다 파괴돼 있잖아. 토지 적성할 게 없잖아. 다 공통 생략 사유예요. 그리고 지구 단위 구역 아까 나대지 있죠. 나대지. 그러니까 전체 땅에 나대지가 없다는 얘기는 나대지가 되게 조금이라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나대지 몇 프로? 2%. 몇 프로? 2%. 2%에 미달이 됐다는 얘기는 그럼 98점 몇 프로가 다 건물이라는 얘기예요. 다 건물 지어놨으니 야 기초조사고 환경 파괴고 뭐 이건 다 할 거 없다. 이 두 개가 공통 생략사에 의해서 잘 나오는 거라서 그래도 요거는 들어두면 써먹을 때가 있잖아. 어디 도심지 나대지 몇 프로? 2% 미달하는 지역. 그다음에 3, 4, 5, 6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구 단위 구역 관련된 지역이 현재 도시공개 시설 부지가 다른 법에서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 수립됐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미 기초조사 했단 말이야. 했는데 뭘 또 해? 이미 개발계획 수립된 경우란 말은 이미 했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되겠지. 너무 쉬우니까. 그리고 4번은 지구 단위 구역 지역 목적이 현재 개발하려는 목적이 그 구역을 정비하거나 관리하려는 건데 해당 지역의 너비가 이미 개발이 된 지역이에요. 너비가 12m 이상 도로가 없대. 그럼 이게 12m 이상 도로면은 중간을 잘랐어요. 그럼 이쪽이 몇 차선일까? 6m. 그럼 3차선 도로야. 3차선 쌍방 얘 6차로인데 3차로야. 그럼 요거 이상의 큰 도로가 있다는 얘기는 이건 좀 약간 개발이 엄청 클 거 아니야. 근데 이 이상의 도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개발이라는 얘기잖아. 굳이 뭐 기초조사 하겠냐? 안 해도 된다. 그래서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뭐한 경우 이 없는 을 있느냐고 그러면 에이씨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 큰 도로 이상의 계획이 없어. 조그만 도로야. 그럼 생각해도 돼. 그다음에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겠다. 어떤 고도지구,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로 규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폐지된대. 폐지되면 뭔가 난개발 막기 위해서 뭘로 대체해야 돼? 지구 단위 구역을 짜가지고 대체할 때 요거 그대로 한다는 얘기는 이미 지구 단위 계획 짤 때 기초조사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 뜻이라 요 5번 갖고 3번 갖고 틀리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6번을 언급을 하는데 도로로 결정이 딱 되면 이거 무슨 시설이라고 하죠? 도시공개 시설이야. 결정이 됐는데 그럼 결정할 때 기초조사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근데 결정을 뭐 한대 지금? 그럼 이제 안 한다는데 기초조사를 해? 그럼 해지하는데 당연히 안 하는 거지. 예. 결정했던 걸 해지하려고 계획 짜는데 기초조사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해지하는 경우 안 한다. 그러면 이게 공동생략 사유가 6개인데 출제위원들이 이런 거 내면 수준이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 틀리게 했나 주로? 1번이야. 이거 도심지를 상업지역하고 상업지역 연접이잖아요. 근데 이걸 녹지지역이라고 하면 틀린 거잖아. 그만하고 아까 나대지 몇 프로? 2% 미달된 지역 그런 지역은 생략 가능하다. 이거는 네 가지를 공통으로 생략하는 공통생략 사유입니다. 요걸 더 자세히 써놓은 게
여기 페이지가 신의 노트 20페이지거든요. 신의 노트 보면 20페이지 있어요. 잘 돼 이제. 제가 조금 전에 공통생략사유 6개 있었죠. 그럼 봐봐. 도시군관리계 기초조사 할 때 기초조사 생략사유, 환경성 검토 생략사유, 토지적성평가 생략사유, 재취약성 분석 생략사유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재취약성 분석 이거 공통생략사유 6개 있었죠. 그거 그대로 써놓은 거야. 그대로 써놓은 건데 환경성 검토를 생략하는 건 이 6개에다가 이거 하나 더 추가로 생략하는 사유예요. 근데 단어가요. 자, 이거 봐요. 환경성 검토를 안 한대. 환경 파괴를. 근데 거기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인 적은 안 해요. 환경자 들어간 애는 생략 사유겠네. 이렇게만 하면 돼. 얘는. 환경 들어갔으니까 환경 못 들어가겠지. 뭐 이렇게 하면 돼. 그다음에 토지 적성 평가 여기 생략 사유가 요 1번하고 2번은 토지 적성이라는 거는 현재 해당 토지의 현황을 지금 검토한 건데 최근에 한 5년 안에 한번 했었어. 그럼 이걸 또 하려면 그 땅이 뭐 5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큰 변화가 있겠어요. 그럼 적성 평가는 최근에 몇 년 안에 했으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거 도시공관리 입안일로부터 5년 안에 토지 적성 평가 했었으면 안 해도 된다. 그리고 토지 적성 평가 할 때 이미 주상공 용도는 개발 용도로 해놨기 때문에 적성 평가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상공 이 지역에서 입안할 때에는 아예 적성 평가 자체 안 해요.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주상공 만들 때. 그래서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재취약성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얘랑 똑같아요. 요거 재해가 매년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재취약성 분석을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하고 내년에 또 하는 건 아니다. 최근 몇 년 안에 했으면 안 해도 된다. 최근 5년 안에 했으면 재취약성 분석 실시했다면 생각해도 된다예요. 그럼 이제 출제위원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잘 봐요. 다음은 됐어. 다음은 토지 적성 평가 생략 사유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놓고 1, 2, 3, 4, 5 이렇게 넣어요. 그럼 답이 뭐예요? 환경 영향 평가는 환경성 검토 생략 사유지 토지 적성 평가 생략 사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 딱 기억할 거. 내가 버리지 말라는 이유는 어렵지 않아서 그래요. 이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거지. 저게 뭔 말이야? 이렇게 맨 처음에 물을 수 있는데 문제를 내는 유형이 요거 4개 쓴 다음에 얘네들은 요거에 해당될 때만 생략 사유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4개를 써놓은 다음에 얘를 써놨어. 그러면 얘는 뭐 생략 사유죠? 근데 이거를 토지 적성 평가 생략 사유다 이렇게 해서 틀게 한다고. 그래서 환경이란 말이 들어가면 환경성 생략 사유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어디서 토지 적성 평가는 이미 해당 토지 자체가 개발할 용도로 정해놨어. 그게 주상공이죠. 뭐 적성 평가 할 필요가 없다. 생략 사유. 그리고 최근 몇 년 안에 했으면 토지 적성이나 재취약성은요 최근에 5년 안에 했으면 안 해도 된다. 해서 요 숫자 5년 갖고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5년 이내 했으면 환경성 검토 생략 사유입니까? 아니죠. 이건 얘네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제 말뜻 이해됐어요? 그거 정도만 하시고 나중에 지문으로 냈을 때 요 1번, 2번 정도만 공통 생략 사유만 기억해 두시면 얘는 킬러 문제 나와도 틀릴 게 없어요. 처음이 조금 어려운 거고 그래서 체크만 일단 해 놓으시고 자 그다음에 원래대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16페이지 요거 기초조사 공통생략사유 요거는 했어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기억하자고 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 결정을 할 때 결정권자가 시도대장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지방행정기관과 협의하는 거거든요. 이 국장이면은 지방이라는 단어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데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아까 난개발 막으려고 기반시설이 예를 들어서 도로가 2차로잖아요. 그럼 건물이 2차로고 여기 8차로야. 어느 지역 옆에 건물이 높아야 돼요? 2차로고 여기는 8차로야. 그리고 높아도 되죠. 근데 60층 건물이 들어가도 되는데 얘가 일로 오면 얘 차가 맨날 막힐 거 아니야. 이게 난개발이에요. 그럼 난개발의 원인은 뭐냐면 기반시설하고 이 건물의 용량이 안 맞아서 난개발이 된 거거든. 이걸 막아보겠다라고 해서 들어간 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은 도로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계획도 있어요?
건축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건축 계획이에요. 그럼 건축 계획은 도시계획위원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건축은 건축위원회 애들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의를 할 때, 심의할 때, 야 이거 지구 단위 계획 관련된 내용 나오면, 야 지구 단위 계획은 누가 더 잘한다. 그래서 건축위원회랑 도시계획위원회랑 무슨 심의할 것 공동 심의하래. 그래서 무슨 계획일 때만 지구 단위 계획. 예. 그래서 요거 하나만 체크하면 계획 관련돼서는 틀리게 할 거 다 틀렸어. 없어요.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 내용에 자, 도시군 관리 내용이 용계 기도지 도복 입고 나타났다 했었어. 요거 도복 입이야. 요 해당 6개 내용 8개 내용 중에서 용도 지역 지구 지정하고 변경하려고 계획을 짰는데 여기 이 내용 8개 다 이거 하는 거 다 누가 짜는 거냐면 도시군관리에 입안한 사람이죠. 근데 내가 사는 동네에 도로가 부족해. 근데 이 시에서 도로를 확장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확장해달라고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 나는 입안은 못하니까 입안해달라고 뭐는 할 수 있어야 돼. 제한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 내용을 다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땅을 해제 좀 해서 나 100억 부자 만들어줘. 이건 안 된다고. 용도 지역을 바꿔달라, 지구를 해제해달라, 구역을 정해달라. 이건 못 하는데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 정도는 내가 너 받아주겠다 해서 내가 사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 무슨 시설이죠?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해달라. 요거 제한할 수 있어요. 입안해달라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해서 난개발 막아주세요. 요거 제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중에 용도 지구가 이게 9개 용도 지구가 있는데 그 일자리 만드는 게 산업단지 있죠. 공장 짓는 거. 여기 이 동네 지역에 산업단지나 공장 창고 질 수 있게 좀 해달라. 이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있어요. 산업유통 뭐요? 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좀 해달라. 요거 제한할 수 있어. 그리고 기존에 용도지구가 있었는데 기존에 용도지구 얘가 폐지되는 거야. 폐지되는 바람에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대체해야 되죠. 대체할 필요가 있을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좀 지정해달라. 요것도 할 수 있어. 요거 제한할 수 있어요. 요거. 그럼 제한할 수 있는 게 기, 지, 산, 지정. 그리고 요 6개, 이 6, 7번 중에 우리가 도로가 결정이 되고 나서 이거 도시공개 시설이에요. 결정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나잖아요. 10년 정도 지나면 이 시설이 노후화돼요. 그러면 저걸 다시 한번 기능을 올려야 되는데 철도 부지는 철도만 지나면 되죠. 그럼 철도 위에 있는 부분, 아래 있는 부분은 써도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다른 기능 좀 넣겠다. 그래서 도시공개획 시설 자체를 입체적으로 복합 기능 갖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도시공개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것도 지정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대요. 그럼 제한할 수 있는 거는 기, 산, 지, 입이잖아. 이 5개를 제한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제한 못해요. 그래서 주민은 입안 못하니까 입안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는데, 자 여기 주민하고 이해관계자는 주민이 입안은 못하니까 입안해주세요라고 얘가 도시공간계획 도서랑 계획설명서 작성해서 아까 기가 뭐였죠? 기반시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해달라. 산이 뭐였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달라. 지가 뭐였어요? 용도지구 뭐 되면서 폐지되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해달라. 입이 뭐였지? 입체복합구역. 요거 5가지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게 뭘 것 같아요? 기반시설이 돈이 많이 들어. 요거 야 주민들 동의 좀 얻어와야 되는데 야 요거 기반시설하고 입체복합구역 요 두 놈은 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 도시공개 시설이라. 그래서 얘는 전체 토지 소유자 5분의 4 동의 얻어오래요. 동의 얻어야 되고 나머지는 3분의 2. 그래서 여기 기반시설하고 입체복합구역 요거는 얼마 동의 얻어와야 되고 5분의 4. 나머지는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면적 소유자 얼마? 3분의 2 동의 얻어서 얘가 제한을 하는 거야. 얘가 입안권자님 입안해 주세요라고 입안권자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럼 제안하면 이 사람이 검토할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네들 통보 항상 언제라고 그랬어요?
통보 지금 60일이 했잖아요. 이게 옛날에 너무 60일이 길다 해서 개정했어요. 그래서 결과 통보하는 거 45일 안에 해주겠다. 대신에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30일. 요 안에 내가 네가 제안한 거 반영할지 안 할지 통보해줄게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이 제도를 만들고 나니까 맨날 와가지고 도로 설치해달래. 여기저기서 다 해달래. 그래서 동의 얻으라고 했더니 그걸로도 부족해요. 다 동의 갖고 오는 거야. 야, 이거 입안에 드는 비용 네가 좀 내라. 그러면 이거 100억 정도 드는데 야, 너 한 50억만 내. 그러면 제안할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할 거야? 이게 비용 부담 때문에 제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들이 이제 개발업자들만 제안하고 있지 일반인들은 거의 제안 안 한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통보는 며칠 안에 해주세요. 45일 연장해서 30일. 대신에 입안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들이 제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안할 때 서류 들고 가라는 거 2개 있었죠. 그 2개가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랑, 계획, 설명서. 요거를 제출하시면 검토하고 반영 통보해주겠다. 이게 입안 제한 제도인데 제가 여기서 야 선생님 너 여기 파트 중에 올해 어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 나올 것 같아요. 입안 제한. 얘랑 이거 도시공관리계획 내용, 용계 기도지 도보기 있죠. 요거 내용 4개 써놓고 딴 거 집어넣고 도시공관리계획 내용 아닌 거 찾아라. 그래서 저는 이 2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만약에 틀려라 낸다 그럼 얘 나오는 거. 됐어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되니까 요 한 장이 기본소로 보면 한 12페이지? 12페이지 정도 되는 거야. 근데 요 한 장으로 끝내서 내 머릿속에 자주 보셔야 돼. 그럼 지금 하나 더 할게요. 봐봐. 요 용계 기도지 도보기 전에 원래 생길 때 얘네가 원래 여기까지밖에 내용이 없었어요. 옛날에 용계 기도지밖에 없었거든요. 용한테 개기면 돌아버리지 입 돌아갔네 했었는데 이거 안 했어요? 우리들의 추억은 다 어디 간게요? 5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게 하나 있었는데 요거를 새로 도입했는데 얘가 효과가 없어서 얘를 없애면서 요 6, 7, 8이 신설이 됐어. 작년 2월 달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정의 정도쯤은 시험에 나올 거다 했는데 그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시혁신구역하고 도시혁신구역, 그다음에 복합용도구역, 도시공계시설, 입체 복합구역에서 끝날 때 뭐로 끝나는지만 보실래요? 이게 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이 원래 개시수도 4가지가 있었는데 이 3가지를 더 만들었는데 얘는 완화를 하려고 만든 건데 왜 만들었냐? 자, 이 제목 타이틀에 다 써 있어요. 제목 타이틀에 도시를 뭐로? 혁신시키겠대. 이거는 항상 키워드가 힌도아지라고 생각하세요. 힌도아지. 이거 뭐냐면 기존에 도시가 있었는데 여기 싹 밀어요. 깨끗하게 밀고 그냥 쎄로 다시 한번 해봐 이거야. 기존에 도시가 있었으면 그냥 다 밀어버리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이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못했는데 이제는 어떤 특정 도시가 창의적이고 좀 약간 입체적인 도시를 만들려면 기존에 있던 규제가 있으면 이것저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이 공간 자체를 완전히 싹 다 뜯어서 재구조 시켜봐라. 그래서 요 도시혁신구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럼 도시혁신구역은 지정이 되면 싱가포르에 마리나베이라고 있거든요. 싱가포르 가면 항상 그 빌딩 2개 연결해서 배 붙여놓은 거 있잖아. 거기가 기존에 공업지역이었었어요. 못 사는 저층 단지였는데 거기 싹 밀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도시로 혁신적으로 만들어보래. 그게 도시혁신구역이고 그럼 도시혁신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어떻게 개발할 건지 계획 짜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도시혁신계획이라고 해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짜는 거다 이 뜻이에요. 근데 복합용도구역은 이 복합의 뜻은 뭐죠? 2가지 이상이라는 뜻이야. 지금 여기는 물레동 기억하세요? 물레동. 먼레동? 물레동 가보신 분은 알 건데 범죄도시 있죠. 범죄도시 찍는 데 형태가 거의 그런 데야. 범죄도시 막 이게 그 등치 큰 애 막 이거 지나가면서 막 때리는 거 있죠. 또 영화 얘기하면 또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약간 슬럼화 됐어. 공업 기능이 있는데 밤 되면 얘들 다 나가요. 그럼 밤에는 여기가 사람이 없어. 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슬럼화되면서 범죄율이 증가하니까 이거를 못 나가게 주거 기능 넣으면 안 될까? 여기 상업 업무 기능 넣으면 안 될까? 그럼 여기다가 기능을 하나 넣은 거예요? 두 가지 이상 넣은 거야? 복합 용도 쓰겠다고. 그럼 여기 규제를 대폭 완화해 가지고 완전히 쇠로 뜯어고치는 거죠. 공간 재배치하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은 공간을 구조를 바꾸는 거죠.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공간 재구조화한다고 해서 그럼 얘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걸 짜서 지정하자. 이거를 왜 다시 만들었냐?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하면 되는데 얘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땅이 있는데 여러분 땅이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발표가 났어요. 그 땅 팔아야 돼?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땅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개발하는데 대폭 완화하고 완전히 10층밖에 못 짓던 애를 막 50층까지 짓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땅값 5배 올라가는 거잖아.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는데 이걸 중앙정부에서 건드려야 돼요? 지자체에서 건드려야 돼? 그 중앙정부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방에서 심의를 하게 되니까 도시군관리계획에서는 분명히 이거 심의 어디서 하라고 그랬죠? 시도지사가 결정권자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잖아. 이걸로 하면은 안 되니까 계획을 다시 만들자. 그럼 이 절차 그대로 준용합니다. 준용하는데 요 두 놈에 대해서 지정할 때만큼은 심의를 시도지사여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결정하라는 거야. 정부 주도하에 가게 하려고. 그래서 요 도복 있죠. 요 도복 요 두 놈은 무슨 계획으로 다시 짜래? 공간 재구조화 계획 짜래. 그래서 나온 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에요. 참 신선한 거.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간 재구조화 나왔죠. 그럼 요 절차가 똑같은지 다른지 보세요. 아까 도시공간계획 입안에서 무슨 절차? 결정 절차, 기초조사, 공람, 지방에 똑같죠? 의협심 똑같잖아 지금.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냐면 아시면 돼. 뭐가 다르냐면 아까 심의할 때 얘는 원칙이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예외, 국장, 도지사인데 도지사는 짜지 못해요. 얘는 준용할 때만 짠다고 돼 있기 때문에 준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도지사가 없는 거고요. 결정권자 아까 시도 대장인데 대장이 없어요. 여기는 준용할 때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국장이 있고 얘는 시도지사 국장이잖아. 요게 하나 다른 거고 하나 더. 이게 시도지사가 결정권자면 지방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 거잖아요. 근데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 요거 지정하는 거는 무조건 어디 거치래? 중앙도시 시도지사여도 중앙정부가 해야 돼요. 그게 차이점이라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하면 특례 규정을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귀찮은 거야. 계획 다시 이거 딴 거로 짜. 그래서 이름을 공간 재구조한다 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 그럼 거기서 결정할 때는 시도지사가 구역제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이 아니라 어디다? 중앙. 요거 아니면 나머지는 다 지방 도의 심의 거치면 돼요. 그 차이점이 하나 있는 거고 기초조사할 때 추가되는 사항 똑같죠? 5년 안에 했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생각사유잖아. 그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딱 어떤 내용만 있냐면 두 가지 용도구역. 아까 도복 입 중에서 뭐? 도가 뭐였죠? 그래서 도시 혁신구역을 지정하는 거랑 복합 용도구역 지정하는 거 있죠. 요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해당 지역이 싹 밀려고 그랬는데 기존에 여기 도로 있을 거 아니야. 에? 여기가 오래된 도시라 이거 결정되고 10년 이상 됐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복합 기능 넣을 수 있죠. 그럼 도시혁신구역 지정하면서 복합용도구역 입체 복합구역 지정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면서 도시공객시설 입체 복합구역을 같이 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 같이 정할 때도 요 놈 때문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1번하고 같이 할 때, 2번하고 같이 할 때도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해라. 그럼 얘는 결정되면 내용이 뭐만 있냐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이 구역 지정하는 거, 위치, 그다음에 구역 지정되면 계획자야 되죠. 요 구역 지정과 계획만 짜는 거가 주 대상이 이 내용이야. 얘도 결정되고 나면 뭐 그려줘야겠네. 얘도 지정되면 고시한 때 이때 효력 발생한다. 똑같아요. 도시공관리계획과 똑같은데 차이점 몇 가지 있다. 요것만 아시면 돼.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협의할 때 의견 제시는 다 며칠 내에 하랬죠. 우리한테는 30일 주고 지네는 60일 한댔잖아. 근데 도시혁신구역은 기간을 많이 안 줘요. 도시혁신구역은 며칠밖에 안 줘? 10일. 그래서 특이하게 10일이라 쟤를 30일로 꼬시는 거. 그럼 이제 제가 동그라미 친 거 저거랑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물어봐야지. 자,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 용도구역하고 입체 복합구역인데 요 앞에 무슨 시설이에요? 도시공개시설 입체 복합구역인데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시면 돼요. 물레동 복합 용도구역. 복합 용도구역. 아, 공업 기능 있는데 주거 상호 업무 기능 넣어서 여기 복합적으로 써보겠다 이거죠. 그리고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에서 완전히 딱 새 도화지로 하는 거. 도시 혁신구역. 그럼 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개발 해봐라 이거잖아. 그래서 키워드가 그럼 얘는 요 둘은 무슨 계획으로 해요? 그러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원자가 하는 거야. 근데 예, 도시군 기본계획상 사람이 바글바글 몰려있는 도심지나 부도심이나 생활권 중심 지역인데 그런 지역 중에 여기를 거점으로 지정해서 완전히 싹 밀어봐. 그래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 단어가 키워드야. 그다음에 복합용도구역은 일단 물레동 하면 노후 불량된 건축물들이죠. 그래서 여기 산업 구조가 바뀌고 경제 활동이 바뀌면서 이게 공업 기능만 있으니까 떨어지더라. 근데 게다가 노후화까지 돼 있어. 노후 건축물이 밀집돼 있어. 단계적 정비하겠다. 그럼 거기다가 다른 기능, 주거 기능, 상업 기능도 넣겠다. 그래가지고 복합된 공간으로 이용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복합 용도 구역이에요. 요 둘은 누가 지정해요? 공간 재구조하게 결정원자가. 됐어. 그다음에 도시공개 시설은 원래대로 도시군관리계 결정원자 하는 건데 얘랑 같이 지정하게 되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얘랑 같이 하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하는데 얘만 지정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군관리계획. 아까 도로 결정되고 몇 년이 지나서 10년. 그래서 여기 도시공개 시설 준공 후 몇 년이 경과해서 그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능도 넣겠다. 요즘에 도로 가다 보면은 옆에 자율주행 시범 뭐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봤어요? 자율주행은 알죠? 테슬라. 그 고속도로 타면 혼자서 운전하잖아. 옆에 차가 오면 뽀삐뽀삐 서요. 안 타봤죠? 저 타봤는데 엄청 좋은데 겁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러다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 생각 드는데 뭐 비행기도 뭐 떨어지는데 지금. 근데 드론 택시도 나올 거고, 그럼 드론 택시가 나오면 기존에 있던 도로 위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도로 기능만 있는 거야? 다른 기능도 넣어야 돼. 그러니까 도시공객 시설 입체 복합 기능 넣겠다 해서 도시공객 시설 입체 복합 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지나서 10년. 그 기반시설 자체에 복합적인 이용이 필요하거나 첨단 기술, 드론이라든지 차 없는 자율주행 같은 거, 그런 새로운 적용이 필요하다면 묶어버려라. 그런 지역 기반시설 구축하려면 요거 묶어서 기능을 별도로 계획을 짜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도복입이라고 하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 주민은 있었어요? 주민은 없었어요? 입안권자. 도시군관리 입안권자 원칙이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예외국장, 도의사잖아. 주민은 입안 못하죠. 입안해달라고. 그럼 얘도 공간재구조화 계획도 입안해주세요라고 뭐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도 제한할 수 있는데 주민하고 제3자가 이 입안권자 찾아가서 입안 제한할 수 있는데 세 가지지. 도복, 요거는 같이 할 때만. 그래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정해주세요. 그리고 입체복합구역은 요거랑 같이 할 때, 도시혁신구역이랑 같이 할 때, 복합구역과 같이 할 때. 근데 여기서 돈 많이 들어간 게 뭐지? 도시공개시설 입체복합구 돈 많이 들어가니까 아까 다 3분의 2인데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얼마? 그래서 얘만 5분의 1 사고 얘는 3분의 2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동의 얻어서 제한하면 통보 며칠이겠네? 45일. 연장해서 30일. 입안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얘가 아까 오른손 왼손에 들고 간 서류 있었잖아요. 그건 아까 도시공간관리계획 도서였는데 이제 이름이 바뀌지. 공간재구조화계획 도서. 공간재구조화계획 도서랑 계획설명서 제출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얘는 왜 제3자가 들어갔냐 이게. 제3자란 말 들어갔죠 이거. 여기서 제3자의 뜻이 뭐냐면, 잡아요. 지금 현재 해당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제 하려고 하는데 A 땅도 있고 B 땅도 있고 여기 국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어요. 그럼 국유지, 공유지도 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대부분 국공유지를 국가가 쓰고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쓰고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점유해서 쓰고 있어요. 그럼 이거 쓰는 사람을 제3자라고 그래.
제3자. 그럼 주민도 위반 제한할 수 있는데 누구도 제한할 수 있다. 제3자도 제한할 수 있다. 지정해달라고. 그래서 제3자가 훅 들어간 거예요. 주민이라고 하더니 왜 제3자가 들어간 거예요? 이 국공유지 때문에. 그러면 이 국공유 재산이 껴 있으면 제3자들한테도 제한할 수 있다는 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제한받은 자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지정이 돼서 그 용도구역 내 포함이 될 것 같다. 그럼 여기 요 국공유지를 갖고 있는 제3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3자한테 야 니네도 제한할 수 있어. 요거 제한할 수 있다라고 내용 공고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도 제한할 수 있다. 주민만 제한하는 거예요? 제3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만 나오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까지. 그럼 이제 위가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었고 밑에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었어요. 얘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철저하게 도복 두 가지 때문에 나온 거고 입체복합구역은 같이 할 수도 있다. 절차는 똑같은데 권한자가 하나 바뀌는 거랑 그 도시혁신구역은 협의할 때 의견 제시가 30일이 아니라 10일. 동그라미 10일. 지난주 했나 이거? 지난주 했죠. 아까 했잖아. 닭도 3초는 기억을 해요. 여기 도시혁신구역은 며칠이야? 10일. 그리고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거는 요 계획이 두 가지가 다르다라는 거야.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요 주민 위반 제한제도 있었잖아요. 그 시험에 너무 잘 나와서 제가 자세하게 해놓은 게 뒤로 두 장 넘기시면 위반 제한 총정리라고 나올 거야. 위반 제한 총정리에서 19페이지인가? 그럼 일단 이거부터 갈게요. 아까 주민하고 이해관계자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하는 위반권자한테 위반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었죠. 그 5가지가 기지, 산지, 입이야. 기지, 산지, 입은 단어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 그래서 기가 뭐였죠? 기가? 기반에서 설치해주세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주세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주세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지구 폐지되는 거 대체해주세요. 입이 뭐였지? 입체복합구역. 요거 기지, 산지, 입 요거 5가지. 이게 이거야. 또 쓰고 있길래 내가 지금 참고 있었어. 다 써놨다고 그랬어. 그럼 요거를 제한할 때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게 뭐였지 아까? 기반시설이니까 기반시설 관련된 거 요놈이지. 1 기억. 그게 얼마? 5분의 4. 그리고 입체복합구역도 기반시설이잖아. 얼마? 5분의 4. 나머지 니은 디귿 얘는 3분의 2, 3분의 2 동의 얻어라. 3분의 2. 근데 시험에서 요걸 5분의 4로 바꾸는 게 시험 문제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 정도 수준 문제야. 그럼 얘네가 제한하면 제한에 따른 통보 며칠 안에 해준댔죠? 45일. 부담 연장해서 부득이 할 때 30일. 입안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45일 연장해 30일 전부 일부 부담 가능이에요. 근데 새로 신설된 게 도복입이잖아. 근데 도복 두 가지는 무슨 계획으로 짜야 돼? 그럼 도복은 여기 써야지. 도복. 요 같이 하는 경우 포함한댔죠. 그럼 요거 제한도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 어느 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입체복합구역은 얼마?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동의 없고 서류는 똑같은 거니까 나머지 내용은 똑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 단 추가되는 게 위반 제한할 때 주민이 있는데 뭐가 하나 껴 있어요? 제3자라는 단어 나온댔죠. 그래서 여기 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이 계획 위반권자는 아까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있었잖아.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애가 있어. 제3자가. 걔네들 포함이 됐을 때 제한자 외에 제3자도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내용을 공고해야 했잖아. 그래서 이제 위반권자는 자 제한자가 있을 거고 제3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 검토해보고 반영할게 안 할게 요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공간재구조화 계획 위반에 반영할 수도 있다. 얘네가 제안한 거. 요거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없고요. 통보는 뭐 제한자하고 제3자한테 알려라. 며칠 안에 통보하라고? 60일이에요? 45일이야? 45일 연장해서 30일. 그건 똑같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원래 기지산지입밖에 없었는데 공간 재구조화가 생기면서 도복이 들어간 거예요. 그 두 개가 들어가서 이제 짬뽕이 됐는데 돈 많이 들어간 건 얼마 동의 얻어라? 5분의 4. 기반시설하고 입체복합구역만. 그거 두 개 아니면 다 얼마 동의 얻어요? 3분의 2. 그 5분의 4 써 있으면 틀렸다 하면 돼. 그럼 이제 내용 하나도 몰라도 제가 하는 대로 하면 답은 찍어요. 거기까지 됐죠? 네. 이게
그럼 요거 세 가지가 어떤 성격 갖고 있냐가 써 있는 게 18페이지거든요. 18페이지 여기 용도구역 세 가지 약간 신선한 거 있죠. 제가 아까 했던 게 요거 했었던 거야. 요거 했던 거랑 그냥 특이하게 구역 지정되면 계획자이죠. 그래서 도시혁신구역 지정되면 도시혁신계획을 짜는 거고, 여기 복합용도구역 지정되면 복합용도계획 짜야 돼요. 근데 얘는 입체복합구역은 계획이 없어. 없잖아. 제가 입체복합구역 계획이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만 계획을 짜는데 계획에 짜지면 행위 제한은 그 계획에서 따로 정한다. 법에 있는 게 아니라 계획으로 규제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정도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밑에는 나중에 제가 심화할 때 필요한 것만 할 거니까 머릿속에 뭘 넣어야 되냐면 키워드를 넣어야 돼. 도시혁신구역 하면 떠오르는 거. 창의, 혁신, 그 다음에 세도화지, 싹 밀어버리는 거. 사람 많은 데가 도심부도심이죠.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복합용도구역 하면 먼동, 물레동 하면 떠오르는 거는 공업지역인데 노후화된 지역이죠. 그런 지역에다 다른 기능 넣겠다는 얘기잖아. 그게 복합용도구역. 그럼 얘는 둘 다 대폭 완화되는 거니까 공간 재배치하는 거라 무슨 계획으로 한다. 공간 재구조하게 결정하자 하는데, 얘만 단순하게 하는 거는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는데 얘랑 얘를 같이 하거나 얘를 같이 하거나 할 때 이걸로 하는 거야. 그거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그 세 페이지가 요 계획 관련된 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 장 넘기시면 아까 20페이지 있었죠. 20페이지 보시면은 생략사유라고 있을 거야. 그 관련된 거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요거 바로 이어서 진행할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